안녕하세요. 한시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 블랙보드에 중국 시약하고 한시의 이론 중에서 부분을 발췌해서 복사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중국 시약은 제임스 J.Y. 리우 유야구라는 중국 분인데 이제 이분이 어, 서구권에서 유학을 하시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요. 그분이 쓴 중국 시에 대한 소개를 서구 독자들에게 하신 이 책을 이장우 선생님이 번역을 한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상홍 선생님이 쓴 한시의 이론에서 약간 평측법, 아분 평측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어떤 수사적인 기법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거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글쓰기 할 때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중국어의 청각적 효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중국어의 시각적 효과는 어, 여러분들 생각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밝혀놓은 여러 가지 저서들도 많고, 그런데 청각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림, 마치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중국어의 시각적 효과 중에 하나라고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청각적인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아분법, 평측법, 의성어에 대한 것, 이게 이제 주로 첩자를 쓰는 건데요. 그리고 쌍성과 처분을 활용한 것, 이 정도를 얘기를 하시면은 중국어의 청각적 효과를 활용을 해서 한시를 쓴 것을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 이거를 할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전문적인 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루고 있는 한시에서 혹시 이제 아분이나 평측 같은 거, 뭐 요거는 이제 약간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의성어나 첩자를 활용한 의성어나 쌍성 처분을 활용한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서 풀어준다면은 여러분 글쓰기가 정말 이거 정말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 아분법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분 평측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중국어의 청각적 효과하면 먼저 아분하고 평측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분은 무엇인가 하면 행의 끝을 어떤 특정한 운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분법인데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평측법은 무엇이냐 하면 평성하고 측성으로 나눠집니다. 중국어가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예전에 지금은 우리 성조가 네 가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해서 지금 1성부터 4성까지 하고 연관은 되지만은 완전히 같지는 않은 그런 형태의 소리 체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평성을 이걸 이제 그냥 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상성, 거성, 입성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측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원 절구나 7원 율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한 행에 5원 절구면은 이렇게 다섯 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원이면은 일곱 글자가 있는데 그게 평성, 평성, 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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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평성 이런 식으로 평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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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평성과 측성이
교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시를 쓰는 게 평칙법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특히 율시에서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어, 이 평칙법을 엄수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번역하고 분석을 하시는 시가 율시 그리고 어, 절구 이런 근체시라면은 평식법도 약간 염두를 두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분하고 평식법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의 수련을 거쳐야지 제대로 뭔가 분석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가 고시라면은 근체시 앞에 나오는 시죠. 고시라면은 이런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성어, 첩자로 이루어진 의성어, 그리고 쌍성 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어는 사실 이거는 캐치해내기가 쉽습니다. 첩자로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첩자는 의성어, 의태어를 구성을 할 때 많이 쓰는 어, 그 구성법인데 이 첩자가 이제 중첩하다 할 때 첩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같은 글자가 나와요. 이렇게 관관, 저구. 이제 시경의 한 대목이거든요. 이게 예. 거기 보면 이 시경에서 보면 관관저구라고 해서 이게 이제 끼룩끼룩 이런 식으로 물수리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게 이제 의성어를 이렇게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쌍성을 할 때 이제 나와야 되겠는데 이게 첩자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쌍성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쌍성이란 뭐냐면은 두 개의 글자가 앞의 자음이 비슷한 계열이면은 쌍성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KK 발음 또는 KG 발음, PB 발음 이렇게 비슷한 게 오면은 이제 쌍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글자 자체가 같으니까 당연히 첩자 역할을 그러니까 쌍성 역할을 하는 거죠. 첩자로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첩자를 써가지고 이성어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에서 이렇게 글자가 같은 게 두 개가 반복되는 게 있으면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캐치해내야 되겠어요. 의성어라 하면은 청각적 효과에 연계해가지고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의태어라 하면은 시각적인 효과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성하고 처분인데요. 이거는 경쾌한 소리 등을 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작업이에요. 바로 이거죠. 끼룩끼룩하고 이렇게 물소리 소리를 이런 식으로 첩자를 써가지고 의성어를 썼는데 쌍성으로서 이렇게 경쾌한 소리를 이렇게 딱 내는 거예요. 의성어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 쌍성하고 처분에서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은 반복되는 의문, 그러니까 자음이든 모음이든 반복을 시키게 되는데 이 반복을 시키게 되면 리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쵸? 예. 탁탁, 틱틱, 칙칙, 폭폭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같은 계열의 음을 넣음으로써 리듬감이 생기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쌍성의 역할, 처분의 역할이다. 특히 이제 처분의 역할로는 특정한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쌍성과 처분 중에서 쌍성이 무엇이냐? 비슷한 계열의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처분은 무엇이냐? 비슷한 계열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쌍성 해서 이 성자가 뭐냐면은 이니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거.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분할 때 운자는 무엇입니까? 예, 가군, 두운할 때 운. 그 운입니다. 끝에 끝나는 거. 그렇죠. 끝나는 엔딩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은 무엇이냐? 이니셜, 우는 무엇이냐? 엔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또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중국 시학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에서 그대로 이제 나온 건데요. 이어지는 구문인데 참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한자음에서도 치읓 계열이 반복되고 있죠. 요게 이제 쌍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현대음에도 천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고음 아주 옛날 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첨, 잘,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사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학자들이 이렇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한 80% 정도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보면은 이 앞에 이 계열이 전부 현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심지어 한국 한자음에서 똑같습니다. 츠, 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요조에서 한국 한자 보면은 오가 요게 이제 앞에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요에서 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 요 오가 지금 들어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한어병원 보면 아오가 들어가 있죠. 아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이고 넘어갔네요. 상고음을 재구해 봤을 때 보면은 이 부분 보십시오. 예. 이 부분이 여기에도 그대로 D만 제외하고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앞에는 조금 다르지만 요, 조, 야오티아오, 이역, 디역 이렇게 가는데 끝에는 똑같구나. 그쵸? 요게 뭐냐면 처분이다. 엔딩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쌍성하고 처분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겁니다. 한부에서 특히 이 쌍성 처분을 활용한 게 무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한부 할 때 이런 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조금 더 한부에서 그런 경우 한번 보기로 하고 실제로 쌍성 처분이 어떤 식으로 당시에서 활용이 되는지 요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쌍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계열의 자음입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두운의 효과 앞에 피아보 그다음에 질주, 런란, 호의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듬감을 부여하게 돼 있다. 리듬감을 부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쌍성은 리듬감을 부여한다. 지속되는 리듬감 혹은 순환되는 리듬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피아보 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붕 떠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계속 끊임없이 방랑하는 느낌. 칠추 이것도 어디에서 계속 어, 머뭇거리고 그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계열이 반복되는 것보다 같은 계열이 이렇게 되면은 그 동작이 지속적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피아보 이렇게 되고 츠추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붕 떠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방랑 방황의 이미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자리에서 츠추해서 그 행동이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느낌 이런 거를 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라인에서 렌란하고 후이화는 어떻습니까? 뜻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차츰 세월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별을 하고 별자리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기후가 재촉해서 급속도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순환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렌란 하면서 같은 특히 이거는 이제 이 부분 해서 엔딩도 사실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쌍성이면서도 처분까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게 이제 뱅뱅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후이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거는 처분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같은 계열의 이 쌍성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위가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쌍성의 효과예요. 리듬감을 부여한다.
예, 여러분들 이제 쌍성이 어떤 건지를 아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은 어떤 것인가? 예, 처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역시 비슷한 계열의 모음이 반복된다. 이거는 특정한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 무수, 우슈잖아요. 그 리엔샨 보면은 이 보면 우우 이렇죠. 이거는 엔 이렇죠. 엔딩이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은 비슷한 계열의 모음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이거 무자하고 숫자가 각각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는 달라요. 그리고 요것도 연하고 산 찾아보면은 이 각각 선운 평성이고 산운 평성 이 평성 산운이고 평성인 선운 계통이기 때문에 운자는 다릅니다. 이게 그렇지만 엔딩은 같은 거예요. 이게 한국어에서도 무수 이렇죠. 그죠? 그래서 우 계열로 끝났고 이것도 연, 산인데 네, 니은으로 끝났습니다. 엔딩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끝에 끝나는 게 이게 모음이라고 했는데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음이 아니고 엔딩이 같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엔딩. 그러니까 끝나는 종결어미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끝나는 부분이 보면 이제 같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예, 비슷한 계열의 모음 엔딩이 이렇게 반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나무 그루 그리고 이런 산의 느낌 요런 게 어,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가 계속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완주안하고 파이화에 보면은 이것도 N 엔딩이죠. 이것도 I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것도 보면은 완주안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청각적으로 딱 보면 뭔가 이게 꾸불꾸불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 I 하면 이거 어떻습니까? 뭔가 머뭇거리는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딱딱 끝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성이 이렇게 구불구불 둘러져 있는 이런 시각적인 묘사를 청각으로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이 집안에 어떤 객이 그 안에서 계속 배회를 하고 떠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 뭐냐면은 그 안에서 나 진짜 가기 싫다 이런 느낌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예를 들어서 뭐 입성이 온다든가 아니면 밝은 어떤 느낌이 딱 여기 왔으면 어떻습니까? 예, 뭔가 끊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경쾌하게 어디를 떠나는 느낌 요런 게 이제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파이화이 해가지고 길게 약간 늘어지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청각적인 효과를 전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쌍성하고 처분이 어떤 식으로 어, 시에서 작가의 심정을 전달하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예, 평축법하고 아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